운명과 인생 사이 91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조금 빨리 해보죠. 너무 늘어지는 경향이 없잖아 있죠? 개연야 운세의 월지별 정화일간입니다. 정화는 올해 7사론을 만났어요. 편관, 제가 신금일간에 이게 편관 국을 방합을 짜서 편관 월에 태어났거든요, 제가. 그래서 편관 월에 태어나서 또 편관 운을 맞고 이러면 얼마나 힘든지 잘 압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편관 해를 맞은 분들을 잘 이해한다. 특히 이분은 정화일간에 저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편관이 발동 걸리죠. 근데 나쁘냐? 좋고 나쁜 거 없다 그랬어요. 편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사람을 굉장히 강하게 한다. 끊임없이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을 먼저 보면 사람이 자기 원칙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왜 단점이 아니고 강점일까요? 불의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강하다. 공자 안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또한 자기만의 원칙을 지키려고 한다. 사람이 항상 원칙주의자 이런 거 나쁜 것 같아도 자기 원칙을 세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살면서 너무 편협해 보이지 않으면서 요즘 말로는 뭐 꼰대 안 되면서 자기만의 굳건한 원칙을 갖는다는 건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경험도 많이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형성이 되는 거죠. 어쨌든 편관 특히 명리 공부에 굉장히 필요한 인자이기도 해요. 편관 힘들어 봤으니까 명리에 관심을 갖죠. 맨날 돈 버느라 바빠 돈이 막 수두룩벅적하게 들어와 관심 갖겠습니까? 사람을 키우는 인자다. 쉽게 말하면 십성 중에서 가장 병적인 존재죠. 병. 그래서 이 편관에 대한 이제 약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야 나 자월에 태어났네. 아 힘들어. 편관 왔네. 아 힘들겠네. 잠깐 그런 일이 발동할 수 있지만 사주에 무토기토 있으면 완전 망고땡이죠. 어려운 일 있을 것 같지만 쉽게 해결하면서 무계합 해결하면서 기계극 해결하면서 오히려 더 잘 나간다. 이렇게 식상이 있는데 편관이 와버리면 잘 나가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주의해야 될 점은 있어요. 어쨌든 힘은 들 수밖에 없다. 이 근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딱 올라오면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는 게 이렇게 힘드냐 이런 느낌 가질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너무 겁내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이런 사주 있어요. 작년에 이제 이민년이었잖아요. 정관 회사에 다니고 있다가 그분에게 진토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데 진토가 인연에 이제 임진하니까 신자진이고 이민년은 역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이라고 하는 정관 회사를 진임묘시키고 이해되세요? 그 이제 역마운이라는 것은 하나를 마감하고 새롭게 움직이려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살 회사에서 문서가 왔어요. 임묘진 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문서가 좀 큰 문서 좋은 제안이 들어왔네요. 회사가 바뀌는 거죠. 임수는 임묘시키고 이제 평관 회사로 바꾸다. 그래서 올해 개묘년 갑인월부터 역마 딱 움직이는 거죠. 이민년에 발동 걸렸던 게 갑인월에 딱 발동 걸려서 그때부터 출근하기로 하다. 입춘 이후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꼭두각시인가? 이런 느낌을 안 가릴 수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특별히 공부하고 이런 공부한 분들은 뭐 더 잘 느끼겠지만 공부 안 한 분들은 솔직히 모르겠죠. 근데 그분들께 상담하면 뭐 정확히 그렇게 움직여요.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아니 할 수 없다. 공부하면 할수록. 그래서 분들은 그 글자에 따라 다른 거야. 분명히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분도 임이라는 회사는 오래 다녔으니까 이제 익숙해지고 편하지만 새로 옮긴 회사는 그때보다는 좀 힘들다. 새로운 환경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좀 힘들다. 뭐 적응하기도 좀 처음에 힘들 것이다. 하지만 또 인성이 많으니 살인상생해서 잘 수용하라.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하면 돼요. 이 편관을 잘 쓰는 재화삼법 중에 살인상생 있잖아요. 내가 소화하죠.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분도 여기 갑이 있어서 받아들인다. 당연히 어려운 환경 내가 인정하고 옮겼으니까 받아들이다. 그걸 수용성이라고 하거든요. 관인, 살인, 상생 이런 거 수용성이다. 내가 내지르는 거, 활동하는 거 이거 식상생제 능동성이다. 그래서 정화일간이 이럴 때는 뭐다? 수용성을 가져라. 왜? 문 자체가 살인상생 이러고 왔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 글자에 따라 다릅니다만 이게 관하고 자매형 걸릴 수 있다. 아, 힘들어 죽겠네. 근데 이제 관이 많은 사람들을 사장들은 뽑으면 좋은 게 책임감이 남달라요.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뭐 회사 일도 집으로 가져가고. 그게 개인으로 보면 왜 저 미친 짓을 하나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워라밸 어디 갔어? 야, 주 69시간씩 일하게 하는데 너 뭐 왜 더 그래? 근데 그렇게 타고난 걸 어떡합니까? 뭔가 일을 미적미적하면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저도 이게 칠살국을 짰으니까 회사에서 엄청난 일을 줬겠죠. 많이 줬어요. 책임감 많이 줬다고. 잘 나갈 때 젊을 때는 막 3개 팀을 운영하고 막 그랬어요. 휴가도 한 2년 동안 못 갔어요. 여름휴가. 그리고 정말 이러다 죽을 것 같아가지고 가을 언제 메일 보내놓고 저 2주만 쉬고 오겠다. 그때 휴가가 2주씩이어서 이러다가 죽겠다. 근데 그렇게 알아서 쉬어야 된다. 알아서 인성을 쓰지 않으면 살국에 가겠죠. 편히. 그러니까 인성을 써줘야 된다. 인성은 휴식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성운이 오면 치료약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병이 있는데 약이 있어.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되고 편인이니까 많은 공부했으면 좋겠고 명료 공부하면 당연히 이럴 때 엄청 잘 되죠. 많이 깨달아요. 그러면 이겨내는 법을 알고 그러면 자기가 발전하는 겁니다. 평관은 나를 두드려 패려고 오는 게 아니라 나를 더 훌륭한 인재로, 좋은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꾸려고 오는 거예요. 이게 나의 업그레이드 운이다. 평관운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힘들어 이렇게 받아들이면 다 힘들게 느껴져요. 아까 말씀드린 토 있으면 완전히 장땡이라니까요. 좋을 때. 근데 그런 게 없어. 인성도 없어. 그럼 두드려 맞아야죠. 그럼 이제 조직에서 벗어나지 말고 조직에서 많은 책임감을 부여하다. 일이 빡세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그 책임감을 잘 소화하면 좋겠다. 편인 공부를 하라. 그러면 확실히 자기 그릇이 커져요. 이걸 모르고 맨날 귀동냥하고 그런 수준에 머물면 평관은 효율적으로 쓰기 어렵다. 왜? 나를 업그레이드하고 점프 시켜야 되는데 나를 새롭게 만드는 운이다 이런 거거든요. 이 평관의 에너지가 아니면 그렇게 안 돼요. 임수는 정임합 해가지고 부드럽게 그냥 인성을 만들고 관에 사랑받고 막 이러거든. 근데 개수가 와서 딱 두들 때 이게 상사의 상사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푹 갑자기 대기업인데 본부장이 바뀌었어. 새로운 놈이 왔는데 골 때려. 막 이럴 수 있거든요. 자매형 걸려. 환장하겠네. 그럴 수 있죠. 내가 정묘일지면 자매형 제대로 걸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쁘게 보지 마라. 이때 크게 발전한다. 사람은 시련이 있어야 발전해요. 근데 시련을 내가 어떻게 잘 받아들일 거냐. 그럼 마음 자세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공부하셔라. 순목이니까 불이 잘 안 당겨서 공부 잘 안 돼요. 이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편인 공부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이민년에 정인이 와서 순목도 아니어서 공부 많이 하셨습니까? 다 핑계라. 인성을 공부해야 된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살의 위력이 약해지는 것 맞아요. 아시겠습니까? 특히 올해는 목화, 금수가 쫙 이어지잖아요. 강하게 월운에서. 그러니까 공부할 때 쭉 하면서 그걸 통해서 자기가 이제 화, 월운의 기운 찾고 막 이런 식으로 쭉 가면 됩니다. 즉 식신이다. 개신기가 있다. 식신제사, 식신생제 재생살에서 그러니까 이게 또 인묘식신이라 뭐다 일에 미친다 이런 거죠. 여기 관에 있는데 7살이 있는데 일에서 돈 벌고 명예도 얻을 거야 이런 속성이 강하죠. 그러니까 일에 푹 빠져 사는 사람들이다. 정축 여기에 돈 창고 돈이 많이 들어가 여기서 어떻게 끄집어내서 내 돈으로 만들 거야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일은 열심히 하는데 어쨌든 이게 차가운 계절 나에게는 참 힘든 계절 잘못하면 훅 간다. 몸도 훅 간다. 훅 갈 수 있잖아요. 그죠? 너무 일에 미치지 말고 좀 휴식하라 이런 것도 돼요. 얘가 휴식 좀 하지 하고 회사에서 쉬어 이런 것도 됩니다. 너 휴가 좀 가. 이런 것도 되고 어쨌든 내가 막 열심히 일만 했는데 지난번에 막 설명드린 것처럼 병화일관에서 인성이 오니까 이렇게 뭔가 내가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떤 아이디어 같은 걸 갖게 되고 노하우를 갖게 되고 그런 것도 돼요. 식신이 인성을 갖게 되다. 묘축. 이거의 관계는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고 묘축이 말씀드렸죠. 이게 격각인데 여기에 이제 금이 담기는 구조, 재성이 많이 담기는 구조와 여기 목이 충분한 구조에서 목국토와 오히려 얘가 목국토를 받으면서 역으로
재극인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거란 거죠. 그러면 내가 이런 문서를 판단하고 이렇게 하면서 일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목이 강하면 이제 일방적으로 이렇게 주입식으로 일한다. 그러니까 문서가 시키는 대로 일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부동산 투자 같은 거. 부동산 문서가 시키는 대로 일하잖아. 그거에 따라서. 그죠? 그거 따라서. 계약서에 따라서. 재밌죠? 투자 같은 거. 부동산 투자 말고도 주식 문서가 시키는 대로. 뭐 이런 거죠. 그리고 계약 관계. 뭐예요? 거래하는 회사가 시키는 대로.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회에서 일을 하는데 거래처가 편입 문서를 갖고 왔어. 편입 문서니까 아주 큰 문서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이게 재극인이 돼야 되거든. 이거 공부하는 때죠. 정인. 공부만 해. 공부 더 많이 하라. 이런 거예요. 이렇게 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분들처럼 다른 회사에서 큰 문서 주다. 이런 거죠. 이직하다. 이민년이니까 작년에 이미 발동 걸렸고 임묘지인의 큰 문서, 왕지 문서를 주다. 그래서 새로운 것으로 움직여서 일하다. 어쨌든 수용성이 좋아야 된다. 공부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거죠. 나에게 좋은 문서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방합도 짜고 뭐 해수가 있어서 해묘미 뭐 이렇게 짜고 이렇게 되면 확실히 더 그런 에너지가 커지겠죠. 해인합도 되고 문서 폭발하다. 그러면 무조건 또 좋냐. 공부 많이 해서 에너지를 소진시키지 않으면 다 못 써요. 다 못 쓰면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그게 목다화식 뭐 이런 얘기 말고 인성이 많으면 사랑받고자 하는 에너지도 많고 여성 입장에서 특히 내가 처리할 문서도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어디서 문서로 많이 들어와. 근데 그게 다 돈으로 연결되냐. 재성이 있어서 좀 재극인해서 판단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양을 많이 하라. 이렇게 수양하다. 살인상생 명리인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힘들어 봤으니 힘든 것을 또 소화해 봤으니 공부로 수행으로 그러니 좋은 상담가가 될 수 있다. 살인상생 좋은 인자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화 힘든 해는 맞다. 하지만 내가 방어수단이 있으면 오히려 그걸로 더 대발한다. 없으면 공부로 소화하라. 힘들다고 도망가지 마라. 받아들여라. 그러면 나 업그레이드 된다. 새롭게 전환점을 맞는다. 그래서 내년에 갑진 상관페이는 딱 만나서 완전히 작년부터 올해 내가 배우고 터득한 것을 현업에 제대로 쓸 수 있다. 완전 좋죠. 묘묘 이것은 이런 속성이 더 강해지겠죠. 이게 편인이만 있는데 지난번에 좀 잘못 설명했나? 어쨌든 편인 올해 또 내가 편인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유금이 왔다. 운에서 무신 기운이 기우 때 오겠죠. 식신생재 정화 입장에서는 식신생재. 그러니까 내가 무제사주에 예를 들어서 근데 편인이 있어. 그럴 때 유금이 딱 와서 이 편인을 빵 제거긴하면 그때 한 회에 어마어마하게 봅니다. 근데 이게 유금이 있는데 묘목이 왔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이따가 뭐 6월 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하나 설명을 드리면 정유 이렇게 천을귀인 편제 깔고 있는 사업성의 인자가 있죠. 정유일주 묘가 오면 이게 재극인 때려버려요. 그러니까 이 편인 문서가 오니까 얘를 내 돈 투자해서 현실화시키겠다. 이게 구조에 따라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되고 시행착오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묘목이 뭔가를 새롭게 꾸미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성으로 안 쓰면 이게 묘유충 이런 것이 이제 인테리어 인자 같은 거예요. 새롭게 바꾸다 이런 거거든요. 제가 바빠요. 제공인도 이 묘유충이 이게 천 이런 물상도 돼서 이런 게 올 때 내가 갑자기 뜨개질을 하고 싶어지다. 뭐 미싱하고 싶어지다. 집안에 뭘 꾸미고 싶다. 뭐 소품 같은 거 갖다 놓고 그런 것도 되고 다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나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그러한 방식으로 쓰는 거죠. 소위 물상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게 6월일 때 묘목이 오는 거하고 묘목일 때 유금이 오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이걸로만 올해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묘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기운년 이럴 때 기대하세요. 그러면 편제가 와서 꽝 쳐버리면 이게 이제 내가 갖고 있으면 더 좋겠죠. 혹은 연결되거나 그렇게 되면 이 편인 갖고 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자 있는 문서 저거 뭐 저거 될까? 옛날에 잡아준 뭐 맹지 땅 이런 것들이 갑자기 개발돼가지고 천문학적인 돈을 국가로부터 받다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상관운이죠. 상관. 이 상관에서 튀어나온 관이다. 내가 이 관에 상관일하다. 여기에 이제 인목이 있는, 아니 을목이 있는 상관폐인에서 내가 쓴다. 지식을 갖고 노하우를 갖고 자격을 갖고 일하다. 어디에서? 편관 계수에서 조직생활을 해야 되는 인자야 기본적으로. 근데 얘가 무진 뭐 이렇게 태어나면 올해 완전히 좋죠. 힘든 일이 오지만 내가 오히려 큰 명예, 승진 이렇게 되는 운이에요. 큰 거래처를 갖게 되기도 하고요. 거기서 문서 딱 들어오면 일과 딱 붙어버리는 형태의 문서 커지죠. 임목 딱 정인 문서 공여 파하고 그러면서 갑인월에 임묘진 딱 짜면서 그때 좋은 문서, 좋은 계약서 들어오다. 이렇게 바로 좋은 쪽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무게합 딱 하려고 했더니 갑이 딱 와가지고 갑무를 딱 치면 하려다가 안 되는 이 변화무쌍하죠. 사주라는 게. 근데 어쨌든 이 정화는 항상 좀 조심조심하라. 내년에 너무 많은 것을 바라면 안 된다. 수용성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현 상황을 인정하라. 그래서 올해 많은 걸 터득하고 이렇게 터득하면 공부만 쭉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새롭게 배워서 관으로부터 문서 받아서 그걸 수용하여 내 일을 더 좋게 만드는 방식으로 써야겠죠. 상관배인이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훈련하여 갖게 된 나의 능력으로 내년 갑진년에 쓰게 되는 거예요. 4월건 뭡니까? 왕지사와 딱 만나가지고 여기 돈 품고 있는 애죠. 그러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강한 사주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와도 어떻겠어요? 야, 난 뭐 저거 다 막아낼 수 있어. 이게 잘못하면 착각이 돼요. 이 구조에서 편관을 못 막아내면 착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실제 돈을 버는 애는 얘거든. 묘사 딱 붙어가지고 살인소통 딱 붙어서 여기 경금이 있으니까 제극인 을경암 앞에서 이런 문서 편입 문서 가지고 더 큰 돈을 벌다. 얘. 남 돈 벌 때 나는 깨갱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조에 따라 다릅니다. 이거. 그러니까 편관우는 재화 3법 이걸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차근차근 보면서 이게 지금 올해 내가 투자해서 돈 벌 수 있는 운이냐 쉽지 않다. 이게 여기 신금이 있다 이럴 때는 묘신 이렇게 가능하다고 그랬죠 제가. 그런데 만약 신금이 있으면 사신형 걸려가지고 얘가 야 그 돈도 내 돈이야 만약에 해수가 있으면 까불고 있네 하고 딱 막아내겠지만 이 문서도 내 거다 임마 해묘 이래가지고 여기 끌어오면서 해묘미 삼합해가지고 신금으로 을목 딱 넘겨주면 나 엄청 벌었어. 야, 그 내 돈이라니까 소송은 발생하겠죠. 얘가 열받아가지고. 근데 내가 이기기 쉽겠죠. 어쨌든 그것도 단편적이에요. 그러니까 대세운을 봐야죠. 관이 어떤 식으로 누구의 편으로 오는 건지. 천간에서는 딱 네가 잘못했네 라고 하려고 하는 거죠. 만약 소송이 들어가면. 그죠? 근데 지지를 딱 보니까 꼭 그건 아니네 하고 판단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소송과 관련된 이 응기 어떤 날에 심리가 열리고 이러는지 재판이 열리는지 이런 것도 보면 정말 변화무쌍하고 정말 재밌습니다. 5월 마찬가지다. 걸로거리다. 강하죠. 그죠? 근데 요거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사오미월 이럴 때 태어나신 분들은 강하다. 나 다 이겨낼 수 있어. 근데 그게 착각일 수 있다. 구조에서 못 막아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회사가 날 짜증나게 구네. 아예 때려쳐. 딴 데 가야지.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사주는 그 시대 상황에 맞추어서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야 이것도 뭐 메르스나 뭐 사스나 이런 것처럼 한 몇 개월 하다 끝날 거야. 이럴 때 투자해서 빨리 선점해야 돼 시장을. 이런 사람들 정말 많이 망가졌거든요. 제 주변에 상담하신 분들 보면 매장 한 10개 갖고 있다가 다 말아먹고 수십억 빚진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권리금 막 투자했다가 거두지 못하고 헐값으로 그것도 손에 잔뜩 본 상태에서 겨우겨우 땡처리 하다시피 넘긴 다음에 그 빚을 다 끌어안았으니까 갑자기 신용불량자 되고 아무것도 없는. 근데 사주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서두르지 말라고 했는데 그 충동을 못 이기는 거고 자기의 판단, 어떤 판단? 성공에 근거한 판단. 난 된다. 이게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이게 꼭 정활관만이 아니라 이렇게 걸록과 왕지에 태어난 일간들은 그렇게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힘든 게 들어와도 다 막아낼 수 있어. 이건 좋아. 그런 자세, 태도는 좋아. 근데 기본적으로 인성 깔고 갖고 편인 그것을 내가 어떻게 수용할 거냐. 이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막아낼 게 있으면 가능해. 무오 이렇게 돼 있으면 가능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뭐 저 정도 문제는 금방 해결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오히려 더 크게 먹는다. 그러니까 내가 상관 일을 해서 비견하고 상관 일을 해서 합살한다. 어려움을 아주 뭐 능수능란하게 해결하다. 그죠? 내 능력으로 얘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큰 명예 얻다. 유명해진다. 이것도 됩니다. 그래서 요 묘파 문제는 뭐 이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미월이다. 이게 양인이 들어있는 거죠. 해매미 삼합하려고 한다. 나 식신 전문가야. 정을기, 정화, 비견하고 함께 이 을목이라는 편인 자격, 특수 자격을 취하여 득하여 기토라는 전문적인 일을 하면서 전문가로 성장하는 게 내 목표야. 그리고 미월의 특성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근데 이런 게 있으면 한편으로는 좋죠. 왜냐하면 이겨낼 수 있는 수단이, 왜냐면 얘가 여기 임묘되거든. 엄청 세게 왔다가 그럴 때 천간에 막아내는 게 없으면 좀 힘들긴 하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내가 양인 기질이 있어서 막아낼 거야. 근데 이 해매미 공부를 하고 인정하고 수용하다 보면, 그 수용하여 일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려운 게 사라졌어. 사라졌네? 오늘 상담 받았는데 올해 힘든 일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내가 이러이러한 능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막아질 거다. 처음만 좀 순탄 그냥 받아들여라. 사람이 언제 늘 행복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지낼 수는 없다.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다 보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상담받는, 진짜 그렇게 되네? 이런 거죠. 잘 수용하면 이렇게 된다. 머지않아. 이게 미월이면 후 이렇게 되는 거죠. 올해 병진정사 무김이, 이게 김이 올해 쫑 강해지잖아요. 쫙 몰아내고 확 풀렸어. 오히려 승진했어. 잘 나갔어.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여기 이제 제격인데, 제격은 제격 페인 뭐 이런 게 좋은 거죠. 뭐라 그랬어요? 돈을 벌긴 버는데 지식으로, 정보로, 컨텐츠로, 뭐 문화로, 예술로, 어쨌든 지적 노하우 기반, 지식 기반, 정보 기반, 이게 현대 사회에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 식상생재 이런 형태로 되면, 그죠? 무신, 상관생재, 어쨌든 내가 공부를 상관이니까 상관 페인에서 공부해서 돈을 벌지 뭐 할지, 그것은 이제 사주에 따라 다르죠. 근데 이렇게 돈의 사회니까 늘 돈을 벌려고 한단 말이에요. 식상이 많아도 바빠요, 사람이. 근데 재가 없으면 뭐래, 무재사주면 결실이 좀 부족할 수 있다. 근데 운에서 재성이 왔을 때 폭발적으로 일어난다. 그렇죠? 재가 많아도 여기저기 시장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바빠요. 그게 꼭 정말 재성이 많다고 내가 다 걷어들일 수 있는 것은 또한 아니고, 양만 올리는 경우죠. 그런 경우가 있고, 관인상생, 살인상생하면 어쨌든 공부하고 인연이 되기가 쉽고, 직장생활과 인연이 되기가 쉽고, 그런 거죠. 관인상생, 살인상생, 직장인, 연월이 그렇게 짜져 있으면, 재생관, 직장인, 재생관은 돈을 중시하고, 관인상생 명예를 중시하고,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 명예직 이런 거, 공무원, 야 지금 들어가자마자 월급은 200만 원이 안 돼. 하지만 안정적이야. 나는 나중에 고위공직자까지 올라가는 게 꿈이야.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어. 그렇게 해서 고위직 가서 나 국제무대를 향해 뛰고 싶어. 정치로 갈 거야. 그럼 공무원 밑에서 기는 게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어쨌든 돈과의 인연을 끊어내려 끊어낼 수가 없다. 정제격, 여기에 또 저희 정관 있잖아요. 임수 정관 조직에서 경금 월급 받으면서 무토라는 상관적 능력을 발휘하고, 근데 무임경 이렇게 돼 있으니까 상관경관, 돈이 더 중요해, 나중에 때려쳐야지, 이런 것 마음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에 태어났다, 이런 거예요. 근데 거기서 회사가 개수로 돌변했네. 그죠? 그냥 상상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니시는 회사도 그렇고, 거래처도 그렇고, 그죠? 남자일 수도 있죠, 여자 입장에서는. 남녀는 좀 빼죠, 뭐. 그거는, 오히려 많은 우를 범할 수 있어요, 그래, 제가. 남녀 만남 이런 건 소중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주 안 보는 상태에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큰 틀에서만 보자.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담임 회사, 새로운 회사, 작년에 이민해서 개매로 넘어왔으니 아까 예를 들어 드린 것처럼 이렇게 살로 본격화되어 있다. 살인상생. 근데 이 제극인이 이렇게 걸리면 이걸 자꾸 판단하고 이러려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회사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고, 이런 속성이 굉장히 강하다. 긍정적으로 보면 아까 뭐라 했어요? 요 사회의 돈을 내가 끌어오는 구조가 되면 이런 문서에 내가 혹 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웠는데, 어쨌든 직장 다니면
회사에 거래처하고 계약 맺어서 돈이 커졌어. 그죠? 근데 이제 규문적인 게 있으니까 뭔가 나중에 문제가 생길 걸 암장하고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 돈이 나하고 좀 연결이 잘 되면 예를 들어 정미야, 나 전문가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야, 지치지 않아, 양인이야. 그럼 미시인에서 돈을 또 내 자격으로 을경합해서 돈도 많이, 성과급도 많이 받고 막 그런 거죠. 근데 그 과정은 힘들다죠. 많은 책임을 부여받고 갈굼도 당하고 주말에 쉬고 있는데 갑자기 카톡 오고 전화 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빨리 이거 처리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 발생하고. 그러니까 이 돈, 신유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격 어쨌든 편제격은 더 하죠. 사업성이 있어서 더 큰 돈 벌고 싶어 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아까 뭐라 했어요? 이렇게 오면 이걸 얘의 관점에서 보면 살을 머리에 이고 있는 편입문서예요. 편입문서, 야 저거 돈으로 바꾸자 한번. 나는 돈으로 바꿀 수 있어 저거. 남들은 가치를 모르는데 나는 저거 돈 좀 들여가지고 여기에 연결돼 있다면 돈 좀 써서 회사에서는 또 회사가 뭔가 투자해서 새로운 일을 벌이고 그럴 수 있어요. 새로운 분야, 컨텐츠 분야에 들어가다. 새로운 인성 편입 분야에 들어가다. 예를 들어 명리 분야에 들어가다. 뭐 이렇게 되죠. 새로운 시장 진출. 때려 부수어. 그러면서 돈으로 바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다가 돈 훅 나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아까 인테리어 등등도 말씀드렸죠. 묘월인데 유금화 쓸 때는 가능하다. 그러면 대박 난다 그랬죠. 편입 문서가 잠자고 있는 거예요. 제극이 못 받아가지고 가치가 없는 거야. 묘월에는. 근데 돈이 와가지고 그 돈이 누가 주는지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이거 묘월인데 개유로 맡았죠. 물론 개유년은 한참 있다 오죠. 기우년이 빨리 오죠. 기유가 왔어. 그러나 식신생기 내가 투자했는데 빵 이렇게 되는 거죠. 대박 터지다. 만약 개유라고 치면 국가 자리에 이 관이 돈을 주는 거예요. 보상금으로. 엄청나게. 그런 식이다. 그러니까 이거 잘하면 돈 나간다. 문서 보고 야 저거 투자해 나중에 돈 될 거야 하다가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이 문서가 살을 이고 온 이유가 있었구만. 힘들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전화위복이다. 내년에. 올해는 많이 수용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설사 돈을 잃었어도 그게 충동적으로 발생했건 뭐하건 이런 게 있으면 어쨌든 돈 좀 나갈 일이 생기긴 생겨요. 적당히 좀 내보내고 거기서 경험을 토대로 경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재근 경험을. 그죠? 이 어떤 문서, 주식이든 부동산에 투자해서 손실이 좀 났어. 적당한 선에서 멈췄는데 뭔가 큰 노하우를 깨달았어. 안 해봤으면 몰랐을 텐데 해봐서 알았어. 내년 갑진 딱 이렇게 되면 다르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뭔가를 깨닫고 갑진 상관페인에서 이제 투자하게 되고 그 진이라고 하는 것이 뭐 여기에 있다. 그러면 이제 유금을 이게 끌고 오고요. 친토역이 있으면 궁. 오늘은 돈 좀 썼는데 궁 들어와서 내년에 진유로 돈 많이 벌다. 상관생제 끌어오다. 사화, 정사 이런 거 마찬가지예요. 사유, 겁재와 함께 겁재가 큰 도움 줘서 사유에서 되다. 뭐 이런 것들. 근데 어쨌든 계속 제가 일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얘 입장에서 보면 살을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얘가 딱 왔는데 얘 입장에서 보면 약 갖고 왔어. 약 없이 온 거 아니야. 공부해. 문서를 자꾸 돈으로만 하려고 하지 너 6월에 태어났다고 신월에 태어났다고 그거 좀 조심해야 될걸 하고 얘가 암시해 주는 거죠. 수월 상관월입니다. 이게 같은 같은 상관이라고 해도 진토술도 다르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신정모 정화와 함께 상관생제해야 되는데 정화가 먼저 신금을 보고 있다. 그죠? 이제 상관 에너지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어쨌든 써서 돈으로 바꿔야 되는 시기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겁재 병화는 여기 임묘하니 이 사회에서는 적어도 경쟁자들보다는 내가 조금 유리할 것 같아요.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 상관적 재능을 반드시 이제 돈 버는 쪽으로 내가 키워야 되고 여기서 뭐가 드러났냐? 신금이 드러났냐? 혹은 경신금이 드러났냐? 뭐 겁재가 드러났냐? 겁재가 들어왔으면 비겁이 드러났냐를 같이 써야 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 식상이 드러났냐? 예를 들면 무술 그러면 내가 그런 능력을 키워서 세상에 선보여야만 되는 거죠. 무술이야? 그러면 무게 너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수월 어쨌든 얘도 금기를 품고 있단 말이에요. 신유술 방합으로 연결되는 거라서. 그래서 돈을 벌고자 하는 투쟁심 강해요. 비연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이게
내 상관 쓰는데 상관 페인 해가지고 이게 편인 문서를 이렇게 받아들여서 일을 한다. 어, 관의 어떤 지침을 받아서 일한다. 관에서 문제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편관이 오니까 갑자기 작년에는 회사가 나한테 잘해주더니 이렇게 짜증이 나네. 아, 이런 마음으로 특히 이 사오미 월에 태어나신 분들, 근이 강하신 분들, 기질이 좀 세신 분들은 조심해야 돼요. 지금 상황은 뭘 때려치고 새로운 데 가서 더 좋은 데 가서 이거 잘 안 되는 운입니다. 이게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더 좋은 회사 갖기 어렵다, 더 힘들다 이렇게 됩니다. 아이고 채용시장이 얼어붙었다 하더만 진짜네. 아씨 월급 70% 받고 나가다니 그냥 참을걸. 이 일은 더 힘든데 뭐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상관기질을 좀 죽여라. 이게 상관기질을 죽이려면 인성을 써야 돼요. 목극 토에서 좀 눌러라. 생각을 갖고 좀 눌러라. 이 편관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어떤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특정한 대상이라면 내가 항상 믿고 따르는 선배 같은 사람이 돼요. 인성뿐만 아니라 인성 그 위에 관은 항상 내가 어른으로 모시는 분, 현자로 생각하는 사람, 예를 들면 사주 상담해주는 사람도 됩니다. 그의 말을 내가 따라서 행동하면 이 상관의 욱함, 관의 대듬 이런 것들을 내가 좀 줄일 수 있다. 그래서 괜히 뛰쳐나와가지고 상관짓 하다가 깨갱할 그런 운을 잘 막아낼 수 있다 이런 거죠. 해월입니다. 역시 해자축의 해월인데 얘는 이제 정관이죠. 이렇게 어쨌든 이게 뭐예요? 자는 그러니까 절지고 얘는 태지고 절태하면 내가 기본적으로 관에 속해서 이제 머리를 쓰는 이런 구조가 되기 쉽죠. 이해되세요? 왜냐면 사움이 이렇게 되면 내가 일단 몸도 강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열적이고 무슨 덩치도 굉장히 클 수 있고요. 이 정관호라고 꼭 그렇지 않은 건 아니에요. 다른 걸 봐야죠. 근데 어쨌든 정해 일주 딱 보면 바닷가에 뭐 등대 뭐 이렇게 하잖아요. 지난번에 입장을 바꿔서 뭐라고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추워. 태지도 굉장히 미약해. 이 시기에 나는 힘이 약해. 그걸 신강신약 이런 걸 보지 마시라 했죠. 용신 찾고 그러지 마시고. 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소중한 존재예요. 껌껌한 바닷가 같은 사회에 얼마나 소중해 보일 거야. 아까 절지 같은 경우 절지는 모든 게 끊어졌다. 사회하고 나하고 모든 애냐 끊어졌네? 아니요. 글자에 따라서 이어질 수 있죠. 뭘로 이어지는지를 봐야죠. 끊어졌다는 건 전화 위복의 계기를 항상 내가 만들어간다. 자수성가하려고 의지를 발휘하다. 그게 편관이에요. 정관도 굉장히 강한 에너지로 짜여있으면 해자 이렇게 쓸 수 있죠. 정관 올해 태어나긴 했는데 자년에 태어났네. 해자 와 이런 편관국이에요. 정관에 태어났지만 왕지고 편관 국을 짜버리는 거죠. 너무너무 힘들다 세상이. 와 난 어떻게 살아야 돼. 관에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관에 순응하면서 내가 뭔가를 배워야 되죠. 나온 글자에 따라서 기술을 배울 수도 있고 인성적 노하우를 배울 수도 있고 다르죠. 그것이 하반기의 삶에 도움이 되는 거고 그 배운 것을 내가 나이 들면서 써먹는 거죠. 이 젊을 때 사회에서 아무것도 안 보고 난 독고다이야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를 마치 내 사적 영역인 것처럼 전부 다 내 사적 영역에 나 혼자 다 할 거야. 힘이 겨워서 안 돼요. 특히 이렇게 편관국을 짜고 이렇게 되면 내가 힘에 붙여서 너무 힘들다 죽어야겠다 이런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항상 그 정도 염두에 두셔라. 내가 관해서 어쨌든 막는 경험하시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그럴 때 7살 있다가 왔는데 아이고 엎친 데 덮치켜 힘들어 죽겠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처음에 기분이. 근데 올해는 어떻다고요? 목화 이렇게 쭉 간다. 오히려 가을을 굉장히 조심해야죠. 그죠? 뭐 기미까지도 좋은데 가을부터 이제 금생수, 재생관, 재생쌀 하면서 오히려 그때 뭐 투자 같은 거 하다가 훅 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목화운 오고 그러면 해묘미 이렇게 돼서 오히려 관인상생 이런 형태로 목으로 바뀌니까 도움이 되고 이게 목국이 짜여지면 이 7살의 에너지도 오히려 수생목으로 좀 약해질 수 있는 거죠. 야 별거 없네 뭐 올해 하다가 아예 뭐 투자할 거 다 해. 또 재성 있고 그러면 그러다가 가을에 훅 간다.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된다. 수용성이 올해 키워드예요. 정화는 나를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 나의 업그레이드.
나를 새롭게 탈바꿈하다. 이런 평관적 시련이 운에서 온다는 건 안 올 순 없잖아요. 막을 수 있나요? 올해 왔는데 어떻게 막아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소화하자. 그러면 내년에부터 좋은 운이 온다. 갑진, 내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상관패인 을사, 사화하고 나의 근이 되어준, 나의 세력이 되어준 사화가 을목 편인 갖고 와서 그것이 을경화 앞에서 또 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이런 것도 되고 같이 공유해서 뭔가를 할 수도 있고 어쨌든 내 추진력이 강해지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계절에 태어나신 분들, 그러니까 정관 계절 겨울에 내가 뭔가를 너무 열심히 하다가는 잘못하면 훅 간다. 처음엔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 목국자고 목화로 이어지니 별거 아니네 하다가 오히려 가을 겨울에 훅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된다. 극단적으로 나뉠 수 있다 이런 거죠. 사진 하나 풀어볼까요? 용신, 억부 뭐 이런 것이 아무 쓸데없는 것을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깐 하는 거예요. 4월, 5월 여기 사회에 사람밖에 없죠. 병호 얘는 굉장히 강하네. 그지 양인이고 방국을 또 둘이 짰네. 상암이 비겁방국 거의 뭐 가족처럼 지낸다. 나 정화일간이다. 그죠? 여기에 이제 걸록도 있고 제왕도 있고 사람이 바글바글해. 근데 여기 평관이 딱 있네. 얘가 뭐 해요? 얘를 다 보고 있죠. 큰 회사 들어가라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멀찌로 딱 직업 환경, 사회 환경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많아. 근데 여기 더 많네, 연애도. 해외에 나가도 더 많고. 늘 사람들 바글바글바글해, 내 옆에 가면. 어디 가면, 관에 들어가면 바글바글. 그러니까 대기업에 들어간 사람. 간단하죠. 이게 억부 너무 강하니 식상이 용신이요. 백날 그런 거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너무 뜨거우니 개수는 말라 비틀어지고 임수가 용신이요. 그거 뭐 어떡하라고요? 나중에 무조건 회사 만들라고요? 무조건? 예,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산으로 가야 그냥 있는 그대로. 자, 겁재운에 태어났어. 그런데 나 왕지. 사회에 사람 많이 만나야 되네. 근데 얘하고 방국으로 짜진 병호 양인들, 프로들도 국가적으로 해외적으로 엄청 많은데 관이 여기 딱 있네. 이 관은 내 몸에서 나온 관이네. 그죠? 내 일에서 나온 관이구만. 그러면 이 대기업에 딱 들어가면 나는 여기 오고 싶었어. 이런 마음이 딱 들어요. 내가 오려고 했던 회사 나 왔어. 내가 딱 원했던 그런 회사 같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근이 개축 이런 식으로 돼서 딱 잡혀버리죠. 특히 이렇게 많으면 사람 너무 많이 뽑았다가 와 인건비 때문에 이게 감당을 못 하겠어. 인건비 때문에 힘들어. 운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이거만 보면 안 돼요. 근데 이거만 딱 보면 그런데 내가 들어옴으로써 정축이란 내가 들어오면서 회사는 더 잘 돼요. 왜냐면 이게 사유축 유금 공엽해서 사유축도 되거든요. 금도 만들어주는 에너지가 있고. 자, 근데 볼까요? 정축은 밑에 식신 깔고 있는 데가 인성이란다. 재성고죠. 재고를 깔고 있어요. 사유축으로 금덩어리 다 담고 싶어. 천간에 경금 뜨면 다 인묘시켜서 떼돈 벌고 싶어. 식신, 내 사업해서 돈 벌고 싶은 욕망이 정축이 굉장히 강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잘못하면 개신기 식신생재 재생살 날 수 있다. 그래서 그 살을 막아내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구조는 처음에 큰 기업 가서 많은 걸 배워라. 왜냐하면 축토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사정무토하고 연결된 거예요. 내 일은 뭐예요? 사화하고 연결이 됐거든. 오하고는 오축 원중기는 탕화라서 얘를 인멸시키는 거야. 너 잘났어 그렇게? 그러면 이 잘난 애들은 너 내 일에 인묘해 임마. 화생토하라고 하면서 깨갱 전원들은 저렇게 다스려야 돼. 기질이 있단 말이야. 정축이 굉장히 괜히 백호가 아니거든. 근데 얘하고는 얘가 일을 도와주면 결과가 좋은 거죠. 얘들은 그런 사이. 얘는 너무 싸가지가 너무 없어. 내일 열심히 해마. 일도 제대로 못하는 게. 오축. 그죠? 생이 잘 안 되죠. 그러면서 내 일에 인묘에 정신없이 일거리 주고 일 연락에 시키는 나중에 짱이 되면 그러겠죠? 근데 또 얘들끼리는 또 아삼육이라 사오미 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들끼리 술 한잔하면 저 사람 좀 충미충 이렇게 해가지고 좀 열받는 것도 있어. 얘가 또 이렇게 가까우니까 뭐 네가 이해해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왜냐면 관을 갖고 있으니까 계산은 또 이렇게 보면 얘 개인관이거든. 조절해주는 거야. 조절 중간에서 좀 참아. 그래도 뭐 능력 있잖아 하면서 관 가졌는데 뭐 참아야지. 그래도 실용적인 게 대단해. 성과주의 뭐 정말 그럴만해. 그렇게 주장할 만해. 성과 잘 내. 이렇게 얘가 연결을 시키려고 하겠죠. 근데 이제 이게 재밌는 게 얘는 일인데 옆에 인목을 갖고 있어요. 얘들은 인성이 없죠. 얘들은
나는 있다, 정인. 그러니까 여기 목국토 하잖아요. 내가 일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생각하고 한다고. 나 아이디어 짜서 한 거야. 축인으로 암합, 쩡쩡쩡 세 개 다 암합하죠. 그러니까 겉으로 목국토 내가 생각하고 만든 일이야 임마. 나 생각하고 일해. 그러면서 내 생각을 얘들한테 이렇게 전해주죠. 또 이 생각을 전해주면 얘는 처음에 잘 못 받아들이고 얘는 오히려 겉으로는 아까 그런 관계였지만 겉으로는 아이디어는 죽이네. 얘는 또 이노 이렇게 짜니까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나쁠 수 있고 하나가 나쁘면 하나가 좋을 수 있고 이런 거죠. 어떻게 다 좋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장단점이 건건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연결되고 깨지고 이러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죠. 그게 뭐 인간이 사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 얘가 화상틀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아이디어, 기획 이건 나한테서 나온다 이런 거죠. 너희들 일자리 없지? 나 일자리 있잖아. 너희들 내가 기획해서 만든 일자리 열심히 와서 일해 임마.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축토에서 임수 뽑아 올려가지고 내가 기획하고 설계를 바탕으로 한 회사를 내가 정임합 내 회사 만들어서 이거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내 회사 만드는데 나도 정관이 있고 얘도 정관이 있다. 이제는 이렇게 또 됩니다. 그죠? 내가 사회에서 만나면 그러니까 지금 이게 푸는 과정에 이 사람의 직업성이 나오는지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젊을 때는 대기업에 가서 열심히 내가 전문적인 일을 하는데 그것은 식신생지 열심히 물건 팔아서 돈을 만드는 거 다 비겁더라고. 해외에 있는 애들 너 꿀어. 해외에도 같은 다 본사 애인데 협조 같은 거 요구해. 너 이런 일 좀 도와. 너는 왜 뭐하냐. 근데 항상 내가 기획해서 일거리를 만들고 얘하고는 성과를 만들고 너는 그냥 일이나 죽어라고 해. 안 보이는 데서. 너 너무 드러내지 말고. 내 일에 임명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성과를 많이 만들면 운이 요 30대가 되면 난 내 거에서 돈 여기다 다 넣고 싶어.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계사, 가보, 그죠? 을미, 병신, 정유 이렇게 가잖아. 젊을 때부터 신, 그죠? 유 이렇게 되잖아. 특히 사유축. 그래서 이때 젊을 때 떼돈 벌었다. 그러면서 사업해서 떼돈 벌고 그 다음엔 이런 일을 기획해서 만들면 되겠네. 사회 일자리 없는 사람들 니들 이런 일 해라. 너한테는 상관이고 너한테는 식신이 일에 푹 빠져가지고 각자의 재능을 나서 너는 기술적으로 팔고 너는 임기응변적으로 팔아라. 나는 이 일에서 내 회사를 만들고 관장할게. 그래서 다단계 하는 사람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 다른 사람들한테 열심히 일을 해라 하고 내일 얘들은 일이 없으니까 일자리 주고 그렇게 해서 사화 속에 담긴 경금 내가 인면시켜서 가져오려고 하는 거죠. 운에서 온 사유 그때 사신형 걸린 돈 신축 이때 20대부터 그런 게 관심 많았다가 30대에 딱 만들어서 떼돈 벌고 항상 새로운 모델 이런 것들을 잘 끌어와서 업그레이드하고 새롭게 바꾸고 하면서 겉으로도 간판을 화려하게 걸고 하더라. 그 소위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다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일자리 주고 사람들하고 다툼이 좀 계속 생겨요. 이렇게 되지만 얘하고는 일했더니 왜 나는 돈이 이렇게 제대로 안 돼요. 그런 거죠. 그냥 관에 호소할 거예요. 이제 그런 일들이 그냥 인사형도 얘 이렇게 나니까 그럴 때는 또 인호가 얘 편이 되고 어떤 그런 복잡다한 일이 계속 벌어진다. 어떻게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모두 떼돈을 벌겠습니까? 초기에 본인과 그죠? 그다음에 본인 밑에 단계의 사람들이 많은 돈을 벌고 밑으로 오는 사람들이 돈 벌어 다 나눠주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죠? 그렇게 하면서 밑에 온 사람들은 처음에 내가 물건도 많이 사서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들어오는 건 이렇게 적고 니들은 많이 먹냐? 약속과 다르지 않느냐? 그러면 또 모델 바꾸고 막 계속 그러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특히 이제 이렇게 오미, 신유, 술 이렇게 들어오면서 축술형 하면서 이노술 비겁 비즈니스를 많이 짜서 확장도 시키고 막 그렇긴 하는데 사술 하면서 얘가 왜 이제 내가 사유축 이렇게 했는데 나를 임묘시키냐 왜 나를 없애고 다른 애하고 또 하냐 축술형 나 소송 걸 거야 이제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진다. 그건 이제 업의 특성 이 사람의 사주의 특성이죠.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해하셨으려 믿고요. 올해 개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십시오. 하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정화를 위해서는 저도 참 좋아하는 글귀라서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사람에게 내리려 하면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괴롭히고 뼈마디가 꺾어지는 고난을 당하게 하며 그 몸과 살을 굶주리게 하고 그 생활을 빈궁에 빠뜨려 하는 일마다 어지럽게 한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셨죠? 이는 그의 마음을 두들겨서 참을성을 길러주어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게 평관 얘기예요. 정화 입장에서 올해 개수 얘기라고요.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도 할 수 있게 여러분을 업그레이드 시키러 개미년이 왔습니다. 맹자의 이 좋은 글귀 가슴에 새기시면서 좋은 한 해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